네, 뭐 일정 가운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일정도 있고 TSMC 또 실적 발표했군요. 반도체 애들 기업들은 또 ASML은 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어쨌든 챙겨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사실은 잘 올라가지만 종목별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8% 밀린 것처럼 잘 가는 종목은 뭐 7%, 8%씩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전력 세우겠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욕은 미국 시장부터 잠깐 비교해 보면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출렁출렁하면서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증시는 기세는 좋은데 3,200에서 조금 힘겨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뭘까요? 네, 뭐 미증시도 보면 그 미국도 사실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예, 뭐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끌어올렸었고, 뭐 최근에 약간 순환매가 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S&P 500 지수 볼 때 같이 보는 게 뭐 동일 비중 S&P 500이라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 똑같다라고 전제해놓고 이제 보는 지수를 보면 네. 사상 최고치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저게 이제 동일 가중 S&P 500 지수 보면 오히려 더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형주가 몇 개가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거라서 실제로는 뭐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대형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금 많이 보유한 안전한 기업 쪽에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주 쪽에 어떤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종목군들이 또 지수를 끌어놓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도 좀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00포인트 조금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만한 동력이 과연 있을 거냐.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뉴스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눈앞에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또 앞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좀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양시장의 지수 자체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수를 좀 더 의미 있게 끌어올려 주려면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1조 8천억 순매수에 많이 샀는데 느낌상은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죠? 뭐 이런 어제도 장중에는 순매도였었다면서요. 종가는 끝나고 나서는 500억 순매수였는데 오늘도 장중은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스탠스는 뭘까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지수 전망치를 높이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예.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맥쿼리에서 이제 각각 4천, 5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제시하면서 이제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 전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유입됐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좀 외국인들이 주춤했던 건 올해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좀 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언저리 갈 때 외국인들이 잠깐 발을 빼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됐는데, 어제 금리가 거의 4.5% 근처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장중에 이제 파월의장 해임 해프닝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출렁거리긴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어떤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CPI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잘 나왔지만 세부 항목 뜯어놓고 보니까 수입 품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과연 떨어질 수 있을 거냐,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조금 주춤하고 망설이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문제가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 이렇게 기간을 넓혀놓고 보면 독일이라든가 미국, 일본이 30에서 50% 정도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 7% 정도밖에 안 올라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놓고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다고 인식할 정도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매수를 재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변동성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할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은 뭐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반도체 부분에서 능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전망가 나오면서 주가가 8%가 밀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하루에 악재 하나씩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뭐 HBM이 공급 과잉이 빚어질 수 있다. 뭐 마이크론 네. 분석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고 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HBM 가격 상승률이 좀 뚝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미 주가가 대부분의 호재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밀린 데다가 또 어제 ASML 실적 발표하면서 이 관세라든가 지정학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성장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런 이제 메시지까지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올해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두드러진 우리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조방원 이렇게 빠졌었고 이번 주 들어서 증권주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빠졌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고 이렇게 돼서 하루 낙폭이 크다는 게 좀 그죠. 뭐 예, 과거 그러니까. 같으면 한 4~5%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 하이닉스처럼 뭐 7%, 9% 이렇게 막 변동성을 줘버리네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정도 올라간 걸 하루에 내줄 때는 뭔가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좀 분산하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기, 매수의 전환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장성 면에서 본다라면 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능가할 것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 위치가 너무 많이 올랐고 하나는 바닥은 쳤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 어떤 빅베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털어낸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이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를 다 손실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의 저가형 어떤 AI 칩을 공급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재고를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저가형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HBM 또 삼성전자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워낙 쌉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싼 데다가 삼성전자가 좀 묘한 어떤 패턴이 하나 있는 게 그 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 그 다음에 주가는 그 이상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 2000년대 이후에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32%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예전에 어떤 패턴을 반복한다라면 지금보다 적어도 1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실적 바닥론의 기이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 레벨로 보면 부담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시간, 삼성전자로 좀 가는 것이 좋겠다. 삼성전자는 또 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런 리스크들은 이게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면 뭐 부담을 털어버린다. 그럼 외국인들에게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다 1, 2심에서 알고 있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그 영향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자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이제 공을 들인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졌던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뭐 삼성물산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나올 텐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추세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어서요. 뭐 순환매가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차례가 뭘까? 오늘 사실 주제가 그건데요. 몇 개 섹터들 여쭤볼게요. 길지 않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간략간략하게. 바이오는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매수세가 좀 몰리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예, 알테오젠이 분위기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맥 주사 맞는 거를 피하 주사로 바꾸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효과를 내고 거래소 이전 상장까지 만들어진 데다가 오늘 이제 미증시에서 존슨앤존슨이 또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덜 오른 거, 안 오른 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금리가 변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4.5% 넘어가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약해질 수 있어서
금리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선별적으로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나 지주사는 꽤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조정 양상인 것도 같습니다. 기회인가요, 지금요? 네. 예, 뭐 상법 개정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게 다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까지 된 상태고 물론 이후에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까지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 재료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오겠지만 보통 지수 강할 때 증권주하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좀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은 나오고 예전보다 탄력은 떨어지겠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타이틀 주제가 다음 순환매 주인공인데요. 어느 쪽을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비중을 주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안 오른 걸 찾아보자. 그리고 가장 지금 시장에서 천대받은 종목군들을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기존 강세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과 지주회사 쪽은 뭐 계속 관심을 유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오른 쪽에서는 지금 가장 압박이 큰 게 사실 자동차주입니다. 국내외여선 지금 뭐 관세 협상에도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뭐 한 분석 보고서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관세 협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가격 인상 역효과를 불러올 종목이 우리나라 현대차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협상만 된다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된 상태라서 8월 1일 전에도 협상 결과만 나오면 이제 주가가 좀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어떤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소부장 종목군들은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안 그래도 뭐 유신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소부장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앞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많이 했고요. 반도체 중에 기본적인 컨셉은 순환매라고 하는 건 덜 오른 것들의 차례다, 그죠? 반도체 중에서도 그럼 소부장이고 자동차고 2차 전지도 포함시키셨나요? 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부진했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실적을 내주면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이제 정적인 변수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주가 회복 시도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예전 같은 어떤 시세가 나오긴 어렵지만 일정한 수준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제한적인 어떤 수준의 장기 투자보다는 뭐 짧은 어떤 중기 정도로 좀 보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못 오른 걸 보자 그러셨는데 조방원 전력은 잘 가던 쪽인데 계속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방원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 이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고 내려왔다가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증시 환경은 되게 불안할 때인데 지금 우리 증시 강세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재매수가 들어가긴 쉽지 않아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닝 전략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딥사이트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보는 시간인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뭐 최근에 계속 관심 있어요. 강합니다. 근데 사실 조정을 별로 받지 않고 가는 쪽이 화장품인데요. K뷰티는 아직도 저평가인가? 투자와 상승의 기회가 있을까?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위원과 내일 화장품 얘기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영향 때문에 1% 정도 밀렸습니다만 지금은 또 낙폭을 줄여오면서 SK하이닉스는 8.4%예요. 엄청 급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종목들은 그 영향을 받지는 않으면서 나름 갈 길을 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나름 갈 길을 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시장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